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부터 푸시는 게 아니라 아까 기술적 준수사항 밑에 보시면 제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출하실 때는 그냥 완성된 결과를 이거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거지 포토샵으로 달랑 이미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웹이라는 걸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를 이루는 이미지 또는 영상, 스크립트, CSS 같은 자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의 폴더에 묶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연습할 폴더를 하나 원하는 위치에 그냥 편한 데다가 바탕화면에 만드셔도 돼요.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자료로 쓸 폴더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출 방법에 보시면 폴더 안에는 이미지, 스크립트, CSS 등의 자료를 분류해서 저장한 폴더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최상위 위치에 인덱스를 넣어라 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지정한 자료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놓을 이미지스 폴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넣어 놓을 스크립트 폴더, 그 다음은 CSS 폴더, 이렇게 자료를 먼저 나눠 놓고 이것들을 가장 바깥쪽 이 위치에다가 인덱스 HTML을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 말인 건데, 이거를 연결하시면은 우리는 브라켓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결한 이 폴더가 브라켓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기팅 스탠다드라는 거 있죠? 기팅 스타트 이거 누르셔서 폴더 열기 누르신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으신 폴더를 다운로드해 아까 만드신 폴더가 내용물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은 내가 등록한 폴더를 이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파일에 새 파일 누르면 바로 문서가 하나 열리는데 이대로 놓지 마시고 반드시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설정한 위치 똑같은 곳인지 확인하고 여기가 지금 최상위 위치죠. 이 밑으로 들어가면 하위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파일명에 아까 문제에 쓰라고 있었던 파일 index.html 이거를 써놓으면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 폴더 위치에 index.html로 저장해서 제출하라 이 준비가 먼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 결과물의 용량이 5메가를 초과하지 않게 제출을 하면 혹시나 제작했을 AI 일러스트 파일이나 PSD, 포토샵 파일 같은 것들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실제 저장 위치에 이렇게 index HTML 최상위 위치가 표시되고 나머지 하위 폴더 3개 이렇게 경로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따로 브라켓에 부가 기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브라켓에 부가 기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혼동되지 않게 제거를 했다가 웹디자인 기능사를 따로 공부를 하시는 식으로 부가 기능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위에서 보시면은 다시 웹페이지 코딩을 할 때는 HTML5 기준으로 웹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HTML5를 쓰려면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와이어프레임부터 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이 인덱스 HTML 파일을 HTML5로 UTF-8이라는 인코딩을 이용을 해서 저스트 쇼핑몰이라는 제목으로 제작을 하겠다. 이 준비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기본 문서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그의 시작으로 꺽쇠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느낌표 독타입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독타입 HTML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HTML5의 문서 선언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을 쓴 다음에 메모하고 싶을 때는 블록 잡아놓고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주석이라는 메모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문서 선언을 했으면 내가 여기에서 HTML5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만들 거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HTML 나는 HTML 만들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타이틀을 설정해 주세요. 여기다가 저스트 쇼핑몰 사이트의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헤드에는 바디를 넣어주세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쓰셔야 되는 태그들이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은 헤드 안에서 타이틀 위나 밑 어디든 상관없어요. 메타라는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서 문자열 활용해서 UTF-8 유니코드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문제에 써있는 문자 인코딩은 UTF-8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주제 저스트 쇼핑몰이라는 것도 타이틀 제목에다가 작성을 해준 거죠. 헤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서 정보만 작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메타와 타이틀 정도만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정보는 바디에 작성하시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디에다가 커서를 놓고 들어쓰기를 할 때는 절대 스페이스바를 띄지 마시고 탭키를 이용해서 들어쓰기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바디에서 이제 어떻게 태그를 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태그들을 한번 결과물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보니까 전체를 100% 브라우저 전체 넓이는 100%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값이에요. 100%가 우리가 쓰지 않아도 기본으로 그냥 작성되어 있는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할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태그는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로 1200픽셀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픽셀이고 또 무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0픽셀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픽셀이다 이런 말 없죠. 그냥 1200이라는 값 하나로 모든 페이지의 전체 너비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1200이라는 값을 여러분이 그냥 A에 가까우니까 A에만 1200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시면 여러분은 B에도 1200, C에도 1200, D에도 1200 똑같은 값을 영역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1400인데 1200으로 실수를 해버렸다면은 이거를 또 1200을 4번 쓴 걸 1400으로 또 4번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값을 가지는 영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영역들을 가지는 div라는 큰 틀을 하나 만드시고 이름으로 랩이라는 틀을 하나 제작을 해주셔서 나중에 얘가 1200이라는 전체 너비를 가지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주석은 필수는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계획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CSS 할 때 HTML과 연결해서 보기가 어렵다면은 이렇게 주석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달아주는 연습을 하셔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지금 랩이라는 거는 이 화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A, B, C, D를 모두 감싸는 전체 너비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만 쓰면은 우리가 크기를 안 썼을 때 기본 너비가 100%라고 했죠? 그럼 제가 이 랩이라는 애한테 1200이라는 값을 쓰면은 그 안에 들어오는 A, B, C, D는 모두 우리가 크게 안 쓰면 100%가 될 테니까 결국 그 100%는 A, B, C, D를 가지고 있는 1200픽셀이라는 div 너비를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A 영역은 헤더라는 시멘틱 태그, 의미론적인 시멘틱 태그란 뜻이에요. HTML5에 의미 있는 태그를 작성을 하셔야 문제지에 써 있었던 웹표준 준수라는 말이 조금이나마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HTML5에서 추가되어 있는 태그를 추가하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헤더가 옆으로 그냥 쓸게요. A 영역이에요. 그 다음 B, 이미지 슬라이드 들어오는 부분이죠. 여기는 시멘틱 태그가 따로 없기 때문에 div로 작성을 할게요. 슬라이더. 자, 이 부분은 B 영역이었죠. 그 다음은 공지,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가 있어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네요. 컨텐츠라고 정리할게요. 자, 여기는 C. 그 다음 로고,
카피라이트 SNS, 보통 이렇게 사이트에서 가장 하단에 묶이는 이런 D 같은 영역은 푸터라고 불러요. 시멘틱 태그예요. 의미 있는 영역일 경우에 붙여주는 HTML5에 의미 있는 태그가 시멘틱 태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바로 A, B, C, D라는 영역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너비를 안 쓸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모두 1200이 될 거예요. 왜냐면 div id 랩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100%니까 1200이라는 공간 안에서 100%. 그럼 얘네들도 모두 1200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코드 작성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A 영역에서 로고부터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로고와 오른쪽에 메뉴 4개가 묶여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헤더를 열어서 로고는 보통 H1이라는 태그에 묶어줘요. 제가 간단하게 이 안에서는 글자로 작성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제대로 보통 로고라는 거는 선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링크를 넣어서 임시 링크 샵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 필요한 경우엔 이미지 태그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글자가 이미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글자로 로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뉴가 들어갔는데 메뉴가 4개가 들어갔어요. 이것 또한 항상 어떤 공간을 만드실 때 그 공간 안에 2개 이상의 요소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거를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도 제가 한번 그룹을 div라는 그룹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태그가 div예요. div라는 걸로 랩이라는 걸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록으로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ul과 li를 이용을 해서 선택되니까 메뉴니까 뭐 당연히 선택되겠죠. 그래서 a를 넣어주면서 여기다가 제가 메뉴 1 234라는 이름을 써줬어요. 여기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는 커서를 내가 반복되고자 하는 위치에다 그냥 커서만 놓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다음 줄로 복제가 됩니다. 이거는 부가 기능 따로 설치 안 해도 브라켓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D 이렇게. 그리고 코드 치면서 혹시나 파일이 날아가는 문제를 막으실 수 있도록 컨트롤 S 저장하는 습관 자주 눌러 주셔야 돼요. 우선 지금은 동적 기능 없이 바로 정적 기능으로 보이는 형태만 제작해 놓을 거기 때문에 서브 메뉴는 따로 제작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HTML A 영역은 이걸로 우선 끝내 놓을게요. 자, 그다음 B 영역 이미지 슬라이드인데 이것 또한 동적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선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C 영역은 우선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로 적어놓기만 할게요. 그 다음 C 영역 코드가 많이 들어가면 엔터를 2번 쳐서 사이에다 커서를 두시면 됩니다. C 영역 보면 공지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라는 영역이 3개가 나뉘고 있어요. 항상 뭔가 큰 요소가 3개로 어떤 2개 이상 나뉜다 하면은 그 부분을 div로 묶는 습관을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제가 이용을 할게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지사항과 갤러리죠. 그러면 뭐 노티스, 갤러리라고 이름을 짓거나 또는 이름 짓는 게 나는 좀 어렵다 하면은 바깥쪽 부모 요소한테 콘텐츠란 이름을 줬다면 콘텐츠 1, 2, 3 이렇게 적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 알아보기 쉽게 이름 짓는 거에서 또 고민하면서 시간을 쏟지 않도록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공지사항 갤러리 영역 컨트롤 D 2번 눌러서 복제하고 두 번째 영역은 배너, 세 번째 영역은 바로가기였죠. 그럼 여기는 배너, 여기는 바로가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푸터를 열어서 여기선 로고, 카피라이트, SNS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로고, 카피라이트, SNS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로고 왼쪽에서부터 차례차례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까 A 영역에 로고를 배치해놨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A 영역을 크게 헤더라는 이름으로 크게 감싸서 로고를 H1에 묶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D 영역을 제가 가장 하단 영역이라는 뜻으로 푸터라고 이름을 줬죠. 푸터라고 지어져 있는 부분에는 절대 로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H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로고를 쓰기 위해서는 H 쓰면 안 되니까 간단한 단락 태그로 P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선택된다면 A를 넣고, 선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A를 빼고 바로 이미지 또는 글자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카피라이트 영역, 이것도 단순히 보통 문자로 들어가는 저작권 표시 부분이니까 여기도 간단히 P로 정리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P가 지금 2개가 됐어요. 똑같은 태그가 2개 이상이 되면은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제가 위에서 계속 div를 써놨는데 div에 id를 계속 붙여놨죠. 이것 또한 div라는 2개 이상의 태그가 구분이 될 수 있게 div에 각각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P가 2개예요. P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 2개의 P를 구분할 수 없겠죠? 안에 있는 콘텐츠는 단순히 문자일 뿐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P한테는 푸터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푸터 안에 있는 F 언더바 로고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PID 하고 F 언더바 카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영역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럼 다음 영역도 그냥 P로 정리할게요. 그럼 F 언더바 SNS 하고 SNS 내용이 작성이 되겠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반드시 필요한 링크 몇 가지를 제외한, 그리고 동적 기능을 제외한 기본적인 HTML 태그는 이걸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태그 구조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HTML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